님들, 미국한테 호감 있어? 솔직히 말해봐. 한국 리서치가 2026년 4월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호감도가 44.8도야. 이게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저거든. 불과 석 달 전 1월에는 53.9도였어. 석 달 만에 9.1도가 곤두박질 친 거야. 트럼프 일기 막바지였던 2020년 10월에 49.9도 찍은 이후로 5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도 밑으로 추락한 거고. 근데 님들,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미국이 싫어졌다는 감정 뒤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야. 미국 호감도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의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거든. 그래서 오늘은 미국 호감도 역대 최저,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흐름, 그리고 네 통장이 왜 위험한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첫째, 지금 숫자부터 정확하게 보자.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미국 호감도 44.8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 0도가 극혐이고 100도가 극호감인 척도에서 거의 중간도 안 간다는 뜻이야. 전체 응답자 중 44%가 49도 이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찍었어. 4명 중 1명인 24%는 아예 24도 이하, 사실상 미국 싫다에 가까운 수치를 줬어.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고작 32%, 부정이 긍정을 12%포인트나 앞서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일본 호감도가 42.7도인데 미국과의 격차가 겨우 2.1도밖에 안 남았어.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미국과 일본 호감도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역사상 처음이야. 한국인한테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60도를 넘나들던 그 미국이 지금 일본이랑 거의 같은 수준까지 추락한 거야. 그런데 님들,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단순히 미국 좀 미워졌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관세라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거대 자본의 흐름으로 추적해보자. 둘째, 미국 호감도를 이렇게까지 박살낸 원인. 크게 두 가지야. 하나, 이란 전쟁. 2026년 2월 말부터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 충돌이 본격화됐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충격파가 왔지. 유엔 개발 계획, 즉 UNDP에 따르면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아랍 국가들이 1200억 달러에서 19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7조 원에서 286조 원 규모의 경제 위축에 직면했어. 미국의 이란 전쟁 비용은 1조 달러, 약 1486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오늘 나왔어. 둘, 트럼프의 관세 폭탄.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에 최소 10%의 관세를 때려버렸잖아. 한국한테는 25%짜리 상호 관세를 부과했어. 그 결과 한국 GDP 성장률이 1.5%에서 0.8%로 반토막 났고 원달러 환율은 1486원대까지 치솟았어. 여기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거대 자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43조 원어치 팔아치웠어. 올해 들어서만 63조 원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갔어.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연중 최저를 기록했고 3월 31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4.26%나 폭락했지. 님들, 이게 뭘 의미하냐? 스마트머니는 진작에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었다는 거야. 반면 개미들은 저가 매수 기회다 하면서 3월 폭락장에서 사자마자 또 빠지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 외국인이 20조 던지면 개미가 그대로 받아. 사자마자 또 떨어져.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미국 호감도 추락이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 셋째, 이게 진짜 핵심이야. 호감도 추락 뒤에 숨어있는 달러 패권의 균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달러 가치가 10% 넘게 하락했어. 달러 인덱스가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는 뭐라고 했냐면 포파라는 미국 부채가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했어.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 미국이 금융제재를 무기처럼 휘두르니까 많은 나라들이 달러 무기화 리스크를 피하려고 위안화 결제망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특히 원유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거든. 중국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지.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줄게. 님들, 동네에 하나뿐인 큰 마트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 마트가 우리 가게 상품권으로만 거래라고 강요해왔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다들 그 상품권을 써왔지. 근데 갑자기 그 마트 사장이 이웃집이랑 싸우기 시작하고 맘에 안 드는 손님한테는 너 우리 마트 출입 금지 라고 해버려. 그러면 나머지 손님들은 어떻게 하겠어? 야, 저 마트 상품권만 들고 있으면 위험하다. 다른 마트 상품권도 좀 챙기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라는 마트 상품권, 즉 달러에서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한 거야. 진짜 질문은 이거야. 달러 패권이 약해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넷째, 숫자로 보자.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가 넘는 무역 의존형 경제야.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지. 트럼프가 한국에 25% 관세를 때린 결과 대미 수출이 연간 약 64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어.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86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는 치솟고, 님들 장바구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 트럼프 지지율이 37%로 2기 최저를 기록한 것도 결국 경제 때문이야. MBC 조사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5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어. 미국 국민들조차 이 전쟁 왜 하는 거야? 경제는 엉망인데 라고 분노하고 있는 거야. 9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 뭐냐? 미국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폭발하고 동맹국들의 호감도가 역대 최저를 찍는데, 이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다섯째, 한국인 호감도를 세대별로 뜯어보면 더 무서운 그림이 나와. 50대에서 14.7도가 폭락했어. 50도에서 35.3도로. 광주 전라지역 거주자는 14.9도 떨어져서 53.2도에서 38.3도가 됐고, 진보층은 11.6도 하락해서 51.3도에서 39.7도. 서울도 11.3도 하락, 70세 이상도 11.2도 하락했어. 님들,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 50대는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소비 주력이야. 가장으로서 가게를 책임지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갖고 있는 세대.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건 미국 자산, 달러,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야. 실제로 환율이 1486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달러 예금을 든 사람들 중 일부는 환차손 공포에 떨고 있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달러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급증했어. 진보층의 5개국 호감도를 보면 더 충격적이야. 1월에는 미국이 51.3도로 압도적 1위였는데 4월에는 일본 41.4도, 중국 41.2도, 미국 39.7도, 북한 38.8도, 러시아 38.7도로 5나라 호감도가 전부 40도 내외에서 뭉쳐버렸어. 최고와 최저 차이가 겨우 2.7도야. 미국이 더 이상 압도적 1위 우방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야. 이건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야. 미국이 한국의 확고한 우방이라는 인식이 무너지면 한미동맹에 기반한 경제협력, 방위산업계약,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같은 거대한 돈의 흐름에도 균열이 올 수 있거든. 여섯째,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if then 시나리오를 돌려보자. 만약 미국 호감도가 40도 밑으로 더 떨어지면 한국 내 반미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터져나오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갈등이 깊어지겠지. 이건 곧 한국 수출 기업들의 대미 시장 접근성에 직접적인 타격이야. 만약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야. 유가가 2배 뛰면 물류비, 제조 원가, 난방비, 교통비가 전부 폭등해. 님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체감하고 있잖아. 만약 달러 패권 약화가 가속화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극대화돼. 이건 수출 기업들의 환해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 실적 악화, 주가 하락. 그리고 님들, 퇴직연금과 연금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돌아와. 네, 노후가 직격탄을 맞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정리할게. 하나, 미국 자산에 올인하지 마. 달러, 미국 주식, 미국 채권에 몰빵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가장 위험한 구조야. 분산이 답이야. 금, 원자재, 아시아 시장 ETF 같은 대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해. 둘, 환율 변동에 대비해. 원달러 환율이 1486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면 일부는 실현 시점을 고민해야 하고, 반대로 해외여행이나 유학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환율 해지 전략을 세워야 해.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셋, 유가 상승에 연동되는 자산을 주목해.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유가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관련 ETF나 원자재 펀드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 반대로 유가 상승에 취약한 항공, 물류, 소비재 업종은 리스크 관리가 필수야. 넷, 감정에 휘둘리지 마. 미국이 밉든 좋든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외국인이 63조 원어치 팔아치울 때 개미가 그걸 다 받아먹는 구조. 이게 반복되고 있어.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갈 때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왜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먼저 봐야 해. 인들, 거시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어. 미국 호감도 역대 최저라는 숫자 하나에 이렇게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어. 호감도 조사라고 대충 넘기면 안 돼. 그 안에 달러 패권의 균열, 외국인 자금 이탈, 유가 폭등, 그리고 내 통장이 털리는 메커니즘이 전부 들어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머니는 움직이고 있어. 우리도 눈 뜨고 있어야 해.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뼈 때리는 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뼈 때리는 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